관계는 자신을 보는 문. 한 여성이 몇 달 전 남편과 함께 보낸 어느 평범한 저녁 시간을 회상했습니다. 그날 그들 부부는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9시경에 남편은 속이 좋지 않다며 소화제를 먹었습니다. 그러더니 몇 분 후 그는 먼저 자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좀 더 있다가 자겠다고 남았고 내일 아침에는 속이 괜찮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남편에게 키스해 주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지난 뒤 그녀가 자러 갔을 때 남편은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그녀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난 그냥 느낄 수 있었어요. 옆에 누워있는 남편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란 걸 말이에요. 그는 44살의 나이에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그 가슴 아픈 일을 겪은 후 그녀는 모든 인간관계와 사람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저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자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키스였고 마지막 저녁 식사였으며 마지막 휴가였고 마지막 포옹이자 마지막으로 함께 웃은 시간이었어요. 누구라도 그런 일을 겪기 전까지는 언제가 마지막 외출이 될지 언제가 마지막 추수감사절이 될지 결코 알지 못하리라는 걸 난 깨달았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마지막이 있다는 것도요. 생을 다 살고 나서 지난 일들을 되돌아볼 때 내가 그 순간들의 한쪽 다리만 걸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을 바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느끼길 바래요. 마지막 나는 남편이 내게 잠시 동안 맡겨진 선물일 뿐 영원히 내 곁에 둘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그걸 깨닫고 나서 지금 이 순간과 사람들을 훨씬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전 생애 동안 우리는 많은 이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배우자나 연인, 친구처럼 우리가 선택해서 맺은 관계도 있고 부모, 형제처럼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정해진 관계도 있습니다. 그 관계들을 통해 우리는 많은 배움을 얻습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두려워하고 진정한 사랑이란 어떤 것인지 깨닫는 기회를 갖습니다. 관계가 곧 큰 배움의 기회라는 말은 언뜻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관계들이 때로는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위험에 빠뜨리며 가슴 아픈 경험을 심어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나 가족, 몇몇 친구들을 제외하면 자신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만나는 사람 모두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들은 친구나 친척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나 선생님, 가게 점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1년에 단 한 번 만나는 의사와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주치는 것을 피하고 싶은 짜증나는 이웃과도 관계를 맺습니다. 이것들은 그 하나하나가 개별적인 관계지만 또 많은 공통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바로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깝고 친밀한 관계에서부터 먼 관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맺고 있는 각각의 관계들에는 나 자신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하나의 관계에서 우리가 취하는 태도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른 관계들에서도 똑같이 드러납니다. 벌써 4번째 병원에 입원하는 힐러리는 지난 몇 년간 암치료와 재발 방지 시술을 받아왔습니다. 그녀의 절친한 친구 바네사와 바네사의 남편 잭은 이제 힐러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내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잭은 힐러리가 짝을 찾지 못하고 외롭게 죽어가는 것이 너무 슬프다고 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외롭게 죽지 않을 거예요. 당신들이 곁에 있잖아요. 내가 힐러리를 문병 갔을 때 그녀의 병실에는 문병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바네사와 나는 복도로 나와서 이야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바네사는 말했습니다. 잭은 힐러리가 생애 반려자를 만나지 못해 슬프다고 했지만 난 저 병실에 가득한 사랑이 너무 부러워요.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 어느 한 사람에게 저토록 많은 사람들이 순수한 사랑을 쏟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힐러리도 아마 놀랐을 거예요. 그날 저녁 늦게 힐러리는 병실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의 얼굴을 찬찬히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날 보러 여기 와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난 당신들이 이 정도로 날 사랑하는 줄 몰랐어요.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우리들 중 누구는 일생 동안 반려자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삶에서 특별한 사랑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낭만적인 사랑, 곧 연애만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는 사랑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의 수만큼이나 주위에 많습니다. 우리 모두 힐러리가 받은 것과 같은 사랑을 받으며 살다가 죽을 수 있다면 그보다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연적이거나 중요하지 않은 관계란 없습니다. 배우자에서부터 이름 모를 전화 교환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과의 만남, 마주침, 교류는 그것이 짧든 길든 긍정적이든 중립적이든 고통스럽든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좀 더 큰 맥락에서 보면 지나가는 사람과의 사사로운 마주침에서조차 우리는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관계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주치는 모든 이들은 우리를 마음속 어디엔가 있을 행복과 사랑 또는 고통과 불행으로 인도해 줄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위대한 사랑과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성과 사랑을 할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상처의 치유와 행복, 사랑과 안전, 애정, 만족감과 동료의식 등 많은 것을, 또한 그 관계가 우리 삶을 치유하고 우울함에서 벗어나게 하고 최고의 기쁨을 안겨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특히 그 관계가 모든 면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리라 기대합니다. 우리들 중 많은 이들은 특별한 누군가를 만나면 자신의 삶이 획기적으로 나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식 밑바닥으로 내려가 보면 그런 생각을 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결혼만 하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리지 않을까? 라는 식의 생각을 해본 적이 한두 번쯤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성과의 사랑을 아름답고 때로는 위험하지만 해볼 만한 경험이라고 여기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성과의 사랑은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매우 독특하고 완벽한 존재임을, 곧 결코 쓸모없는 인간이 아님을 일깨워줍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줄 것이라 믿을 때 일어납니다. 관계는 우리의 삶을 치유해 줄 수도 없고 치유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동화 속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런 동화 같은 환상을 품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동화를 들으며 자랐고 흔히 백마탄 왕자님을 찾거나 유리구두가 발에 꼭 맞는 여성을 찾음으로써 스스로가 온전하고 완벽해질 수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우리는 모든 개구리가 왕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누군가를 찾을 때까지는 자신이 반쪽에 불과하고 완벽히 맞추어져야 하는 퍼즐의 일부라고 세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동화 같은 생각에 너무 붙잡혀 있으면 스스로를 더 행복하고 더 나아지게 하는 책임, 삶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책임에 소홀하게 됩니다. 그 대신 특별한 누군가가 나타나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만들고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고 믿게 됩니다.